안녕하세요. 울산과학기술원 곽규진입니다. 저는 오늘 초고밀도 물질 상태를 지상실험과 다중신호 천체 관측의 융합 연구로 검증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밀도 물질은 원자핵 혹은 원자액으로만 이루어진 물질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원자핵은 지구상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물질 중에 가장 밀도가 높은 상태를 얘기하는데요.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물질은 그 안을 이제 들여다보면 원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자는 다시 원자핵과 전자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원자를 이루는 이 원자핵은 크기는 아주 작은데 무게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반면에 그 주변을 채우고 있는 전자는 대부분 빈 공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물질 세계에서는 이 원자핵 단위의 밀도를 전혀 경험할 수가 없는데요. 하지만 이 전자를 다 떼내고 원자핵만을 만들 수 있으면 고밀도 물질을 저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경험을 결국은 가속기 실험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요. 원자핵보다 더 밀도가 높은 초고밀도 물질을 가속기에서 원자핵을 충돌시키면서 인공적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 우주에는 아주 극한 환경이 존재하는데요. 그런 극한 환경에서는 이런 초고밀도 물질이 흔하게 발견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성자별이 가장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초고밀도 물질을 이해하기 위한 연구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지상에서 가속기를 이용한 원자핵 실험이랑 관측을 통해서 얻게 되는 중성자별에 대한 정보를 합해서 초고밀도 물질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이 연구에서 당연스럽게 하고 있는 과정은 원자의 크기에서 검증된 지상의 실험 혹은 실험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는 이론 연구를 태양 질량의 2배 이르는, 그리고 크기는 반지름이 10km에서 15km 밖에 되지 않는 정말 거대한 핵물질 덩어리인 중성자별에 그냥 바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적용이 된다고 가정을 하고 두 연구를 같이 하고 있는데요. 이 당연한 가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기존 연구의 방법, 가정이 유효한지를 질문하고 그것을 밝혀보려는 노력을 저희가 제시하고 있습니다. 원자핵에 대한 연구는 핵물리학자들이 주로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이는 이게 뉴클리어 차트라고 부르는 지상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원자핵에 대한 정보를 이 도표가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X축은 여기 보이면 파란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중성자의 개수이고요. 원자핵 안에 X축은 빨간색에 해당하는 양성자의 개수입니다. 그리고 여기 대각선에 까만색으로 보이는 것이 저희가 자연에서 발견할 수 있는 안정된 원자핵들입니다. 그리고 이 원자핵들이 원자를 만들어서 물질을 구성하는데요. 근데 가속기를 통해서 실험을 하게 되면 이런 안정적인 원자핵뿐 아니라 자연상에서 존재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라이프타임이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생존기가 굉장히 짧은 불안정한 원자핵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자핵들이 어디까지 불안정하게 존재하는가 하는 질문들을 하게 되는데 기껏 해봐야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양성자와 중성자를 모두 포함한 원자핵 개수가 400개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두세 개에서부터 400개 사이에 일어나는 실험을 가지고 태양 질량의 2배인 중성자별은 도대체 몇 개가 들어있는지 알 수가 없지만 이 거대한 원자핵 덩어리로 바로 이론을 적용하는 것이 과연 유효한가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저희가 던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천문학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중성자별이 있다고 생각되는 천체가 정말 다양한 환경에서 발견되는데요. 근데 이 다양한 환경들에 놓여 있는 중성자별이 그 중성자별이 만들어지는 과정 혹은 그 중성자들이 만들어져서 변형되는 과정이 서로 다양할 텐데 그 다양한 정도에 전혀 상관없이 모두 초고밀도 상태는 맞을 텐데 그 상태가 전부 다 똑같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기존 연구는 당연히 이제 같다고 생각하고 계속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중성자별 2개가 병합되면서 나오는 중력파가 발견돼서 여기서 중력파뿐 아니라 다양한 전자기파가 함께 발견된 현상이 있었습니다. 이런 환경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중성자별 병합 전에
중성자별 두 개가 좀 떨어져서 회전하는 더블 펄사라고 불리는 그런 환경에서도 발견이 되고요. 아니면 하나는 중성자별이고 나머지 하나는 기존 별이라고 할 수 있는 X선 쌍성계, 이렇게 형성된 천체는 X선에서 굉장히 밝게 빛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에서 발견이 되고, 아니면 중성자별 하나가 표면에 뭔가 물질이 들러붙어서 X선에서 굉장히 주기적인 신호를 내는 X선 펄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성자별이 발견되는 천체 환경이 이렇게 다양한데 다 같은 이론과 다 같은 생각을 가지고 이제까지 연구한 것이 과연 타당한가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해결하려는 방식은 당연히 두 가지, 핵물리학과 천체물리학을 합한 융합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라온과 해외 가속기를 활용한 핵물리학에 조금 더 중점이 있는 연구인데요. 라온은 대한민국의 첫 중이온 가속기입니다. 이 실험 장치는 비교적 낮은 에너지에서 무거운 핵, 지금 방금 말씀드린 원자핵 두 개를 충돌시켜서 초고밀도 물질 상태를 구현할 수 있는 최적화된 가속기입니다. 동시에 이런 실험 장치를 통해서 희귀동위 원소를 만들게 되는데요. 희귀동위 원소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양성자와 중성자 수가, 특히 가벼운 원자핵 같은 경우는 거의 개수가 비슷하다가 이제 무거워지면 조금 차이가 나긴 하지만, 희귀동위 원소는 양성자와 중성자 개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원자핵입니다. 그래서 핵 내부의 중성자와 양성자의 비율이 어떻게 결정되느냐가 대칭 에너지라고 알려진 물리량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희귀동위 원소 자체가 그 양성자, 중성자 개수가 이미 많이 다르기 때문에 대칭 에너지에 대한 풍부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하는 난제 해결의 핵심 아이디어는 여기도 제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상에서 만들 수 있는 원자핵은 많아봐야 400개, 500개가 안 되는데, 여전히 그 제한된 영역이지만 원자핵의 개수를 크게 만들고 그다음에 희귀한 동위 원소를 점점 많이 만들면 적어도 그 작은 제한된 샘플 안에서 핵자 사이의 상호작용이 원자핵의 크기에 따라서 얼마나 변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조사하면 그거를 극한으로 보내서 중성자별에 대한 이해를 하겠다는 게 저희 난제 해결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그리고 라온이 지금 아직 건설 중이고 이제 건설이 이제 곧 완공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 건설 전이라도 해외 중요한 가속기를 통해서 이론이라든지 실험 연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라온이 궁금하시면 지금 보시고 있는 유튜브에 라온 아니면 중요한 가속기를 검색하시면 지금 라온이 건설되고 있는 건설 현장에 드론을 띄워서 실시간으로 건설 현장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그 화면을 하나 캡처한 건데요. 조회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대한민국의 첫 번째 중이온 가속기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사전 연구로 두 중이온 원자핵이 충돌하는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이런 실험을 이제 라온이 건설되면 하게 될 텐데, 그 실험을 준비해서 과연 시뮬레이션 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건데요. 지금 시뮬레이션은 두 개의 중핵이 부딪혀서 하나로 만들어진다기보다는 다양한 파티클로 나눠지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 안에 상호작용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여러 가지 모델을 통해서 이제 다른 형태로 집어넣으면 실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일단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미리 구현하고 또 실험을 하고 그 두 가지를 서로 비교해 가면서 정말로 원자핵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어떤 일이 일어날까를 가늠해 보는 게 저희 연구의 목적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드렸다시피 천문학을 활용한 연구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중성자별 병합 과정에서 나오는 다양한 신호가 있는데요. 가장 최근에 몇 년 전에 노벨상을 받았던 중력파 신호가 이제 이런 천체 현상에서 계속해서 발견될 거기 때문에 당연히 중력파 신호를 분석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성자별이 병합되면 뭐 감마선, X선, 심지어는 뭐 가시광선, 다양한 영역의 전자기파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전자기파 관측을 통해서 거꾸로 중성자별의 상태 방정식, 이게 결국은 초고밀도 물질 상태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요. 이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걸 연구하려면 요즘은 이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피해갈 수 없기 때문에 중성자별 병합 과정을 구현하는 이게 이제 유명한 일반 상대론이 포함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실제로 코드를 만들고 구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연구도 함께 수행해서 관측 데이터를 통해서
중성자별 상태 방정식, 그 결국은 초고밀도 물질 상태를 알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관측은 앞에서 말씀드린 X선 쌍성계입니다. X선 쌍성계는 굉장히 독특해서 관측 데이터를 잘 분석하면 거기 안에 포함되어 있는 중성자별의 질량과 간지름을 동시에 측정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걸 측정하려면 이론적인 모형이 좀 있어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모형을 이용할 수도 있고 새로운 모형을 개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저희가 연구를 하는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X선 관측이 한국에는 X선 관측을 하는 위성도 없고 연구가 좀 적긴 하지만 공동 연구를 통해서 새로운 관측을 제안하는 시도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연구를 수행하려고 하기 위해서 국제적인 협력을 당연히 해야 되는데요. 그 라오는 굉장히 독특한 장치입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이제 질의응답 시간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릴 테지만 전 세계적으로 일본, 중국, 미국, 캐나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희귀동위 원소 가속기를 건설 중이거나 이미 건설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말은 라온 건설이 경쟁을 피할 수 없다는 얘기고 경쟁과 협력을 통해서 저희 연구를 함께 수행하려고 합니다. 중력파 연구는 이미 저희 연구진 중에 다수가 미국과 일본의 중력파 공동 연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 중력파 연구 그룹인 카그라 공동 연구에 참여하고 있고요. 연구팀 중에 다른 분들은 또 라이거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력파 데이터는 최근에 데이터 자체가 그 퍼블릭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되기 때문에 데이터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그 데이터 뒷면에 있는 어떤 고급 정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는 중력파 공동 연구에 참여하는 게 필수적입니다. 동시에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X선과 감마선을 관측하는 연구가 국내에는 비교적 활발하지 않지만 국내에 계시는 연구자들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대부분 다 외국인 교수님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동 연구를 이미 시작하고 있는 분들도 계신데 그분들을 통하면 자연스럽게 국제 협력 연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돼서 관측 연구도 함께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연구팀의 추진 역량은 기본적으로 융합 연구이기 때문에 핵물리학 연구자 두 분하고 핵물리학과 전체 물리학을 연결하는 정보를 그런 연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핵천체 물리학 연구자 2명과 천문학 연구자 1명 이렇게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융합 연구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 일하는 팀워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융합 연구를 통해서 저희 5명의 연구 책임자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라온이 이제 완공되면 젊은 연구자들이 실험을 하게 될 테고 그다음에 중력파 관련된 정보도 계속해서 쏟아져 나올 것이기 때문에 다음 세대를 위한 연구자들을 저희 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킬 생각입니다. 저희 연구자들 생각하고 있는 연구자들이 다 학생들을 지도한 경험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다음 세대를 위한 연구가 충분히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대 성과를 말씀드리면 중성자별의 남은 난제가 아직 많이 있습니다. 그 난제에 저희 연구를 통해서 실마리를 제공하거나 혹은 완전히 새로운 안목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초신성 폭발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초신성 폭발은 중성자별을 만드는 별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근데 이 초신성 폭발이 관측적으로 보이긴 하는데 이거를 이론적으로 아직도 밝힌 연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초고밀도 물질의 상태 방정식이 초신성 폭발을 일으키는데 가장 중요한 물리학인지 아니면 중성미자가 새롭게 이제 부각되고 있는데요. 이 두 가지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고 동시에 중성자별 쌍성계가 어떻게 형성되고 진화 과정하는지도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력파 천문학의 다음 천문학은 이미 시작되기도 했지만 중성미자 천문학입니다. 그리고 중성자별과 관련된 중성미자 발생 현상은 너무너무 다양한 게 많습니다. 초신성 폭발 과정에서도 나오고요. 중성자별 병합 과정에서도 나올 수 있고 X선 폭발 천체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체 중성미자를 관측하기 위한 장비들이 여기 나열된 미국, 유럽, 일본들의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이것들이 관측을 시작해서 초신성 폭발 과정에서 발생되는 중성미자를 관측한다면
이건 모든 천문학자들이나 물리학자들이 다 동의하는 부분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제일 먼저 관측한 그룹이 아마 이 관측 결과로 노벨상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비슷한 기대로 대한민국에서도 한국 중성미자 망원경이라는 프로젝트가 함께 이제 추진하고 있고요. 저도 여기 같이 가입해서, 추진단에 가입해서 함께 추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전 평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융합 연구에 대한 좋은 평가를 주셔서 저희가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일단 생각하고요. 사전 질의는 본 연구진이 갖는 수월성과 독창성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나름대로 문장으로 쓴 답변인데요. 가장 큰 수월성은 저희가 생각할 때 저희 연구진의 수월성과 연구진의 팀워크라고 생각합니다. 앞부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융합 연구라서, 그리고 핵물리학과 천체물리학을 너무너무 달라 보이는 두 연구 분야를 합쳐서 새로운 문제를 풀어야 하기 때문에 팀워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연구진, 아니면 이 연구를 수행해야 하는 연구진은 그 두 가지 연구를 융합해서 잘 수행할 수 있는 팀워크를 잘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연구진은 이미 사전 공동 연구를 통해서 팀워크를 이미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독창성은 조금 뻔한 답변이라는 생각도 좀 들지만, 기존 연구가 어쩔 수 없이 당연시했던 가정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문을 저희는 던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나름대로 제시하고, 그 제시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 그 가정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콜럼버스의 달걀처럼 답을 딱 보면 뻔하구나 하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지만, 여기 저희가 뻔한 답을 적었지만 많은 새로운 발견이 당연히 여겼던 것에 대한 질문 제기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걸 생각하면, 저희처럼 이렇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독창성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고 나름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날카로운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비해서 방법이 지나치게 분산되어 있고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정말로 저희 지금 과학 난제가 추진하는 것처럼 세계 최초 선도 연구인가 하는 질문인데요. 답변은 융합 연구기 때문에 분산된 거는 피할 수 없다가 답변입니다. 협업을 해야 되고 당연히 서로 다른 연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인데, 최대한 협업을 통해서 저희가 제안한 과제를 이룰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라온에 대한 장점을 말씀드릴 텐데, 기존의 중형 가속기하고 달리 라온은 지금 세계에서 건설 중인 중형 가속기가 원자핵을 부시는 방법과 원자핵을 붙이는 방법 두 가지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가속기들이 그 두 개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새로운 원자핵을 만드는데요. 라온은 대범하게 두 가지 방식을 같이 차용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라온을 만들기가 사실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연되는 이유가 당연히 있고요. 그렇지만 완공될 경우에는 실험 장치 자체가 다른 장치가 만들어낼 수 없는 정말 희귀한 장치를 만들 수 있다고 세계에서 다 동의한 부분입니다, 사실은. 근데 만드는 게 지금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요. 라온과 함께 저희가 제안하는 과제 자체가 던지지 않았던 질문을 던졌기 때문에 세계 최초 선도 연구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천문학에 대한 질문을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라온에 대해서만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IBS에 라온을 활용하기 위한 희귀 핵 연구단이 있습니다, 이미. 근데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IBS에서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냐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어떻게 한 연구를 한 기관이 독점할 수가 있습니까? 대학 연구자들이 당연히 참여해야 되고요. 저희는 대학에 있는 연구자들이 주로 참여하는 연구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동시에 IBS의 희귀백 연구단의 연구 주제와 당연히 이제 중첩되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한 질문이 새로운 질문이기 때문에 라온에 아니면 기존 IBS 연구단이 하지 않은 연구들을 당연히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라온이 지금 원래 21년도 올해 가동이 시작돼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리고 IBS의 희귀백 연구단도 해외
가속기를 활용한 연구를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 가속기를 활용한 연구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동시에 저희가 연구를 수행하는 중간에 라온이 완공될 것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일단 실험을 시작하고 연구를 시작하면 라온이 완공된 이후에 당연히 장기적으로 실험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